서명숙 선생님의 책 숨, 나와 마주서는 순간을 읽고 한 가지 물음이 생겼다. 지구온난화로 바다 생물 개체수가 줄어들자 해녀들이 직접 새끼 전복을 뿌려 바다를 일구어 가고 있다고 했다. 해녀 수도 줄어드는 마당에 이렇게 해녀 문화가 서서히 사라지는 것이 어쩌면 자연스러운 게 아닐까? 꼭 해녀 문화를 보존해야만 하는 걸까? 그런 의문을 품고 제주에 갔다. 가장 먼저 떠별들에게 물어보았다. 말해도 돼? 어. 잘 모르겠어. 글쎄요, 지금 해녀 문화가 사라지고 있다고 하니까 그거를 해녀들이 보존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지금 아는 지식이 별로 없어서. 왜 지키려고 하냐고요? 왜냐면 오래된 관습이 있는데 그걸 아무도 지키지 않으면은 잊혀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지키려는 그래도 마음이 있지 않을까요? 그 오래된 관습을 왜 지켜야 돼? 오래된 관습을 왜 지켜야 되냐? 뭐예요? 주세요. 인터뷰. 인터뷰. 제주에서 만난 선생님들께도 여쭤보았다. 해녀 문화는요, 공동체 문화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문화가 아니고 자본의 문화가 아닌 거거든요. 해녀들에게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공동체 정신. 해녀들 혼자서 물에 들어가지 않아요. 함께들 물에 들어가는데 쫙 이렇게 같이 들어갈 때 먼 바다 물질을 갈 때는 그렇게들 가죠. 해녀 문화는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의 문화와는 조금 다른 듯 했다. 나만 봐도 그랬다. 평소에 나는 대개 내 미래, 내 안위만 생각하기에도 바빴다. 그러나 해녀들은 조금 달랐다. 그들은 공동체 내에서 배려가 필요한 이들을 챙기며 함께 잘 살고자 했다. 할망바당, 애기바당, 바당 우리 그건 있어요. 항상 애기바당하고 할망바당은 입구에서 가까운 곳에, 그리고 가까운 여에 해산물이 많이 나는 곳을 거의 할망바당, 애기바당이라고 해요. 저희가 그냥. 근데도 그래서 상분들은 거기 지나도 물건을 하진 않아요. 그냥 그 삼촌들이 하게 그냥 손을 안 대요. 우리가 개인의 문화, 자본의 문화 하면은 굉장히 뭔가 비판하는 것 같기는 한데, 이게 뭐라고 할까? 자본의 문화는 일단 이익의 최대를 가져가야 되잖아요. 최대한 많이 잡아, 그리고 단기간에 많은 이익을 만들어내, 이게 목표인데, 해녀 문화는 누가 참여했어, 그 참여한 사람들이 다 골고루 나눠 가졌어 라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그 수익을 가지고 나누는 과정에서도 오늘만 나누면 돼, 내일 몰라, 이게 아니라 내일 할 것은 또 남겨뒀어. 그렇다. 나는 종종 시장을 걸으며 도대체 이 많은 과일들은 어디서 왔는지 궁금해하곤 했는데 생선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우리가 충분히 먹고도 남을 정도로 이렇게 매일 잡고 또 잡는다면 언젠가 바다도 바닥을 드러내지 않을까? 해녀들은 바다의 변화를 온 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지금 저희 오늘 바다 들어갔다 왔는데 너무 따뜻해요. 바다가 너무 따뜻해서 지금 너무 봄옷을 입었는데도 저희가 봄옷이 1인치로 3mm, 4mm, 5mm 단위로 있거든요. 여름에는 3mm 입고 지금은 4mm, 그다음에 겨울에는 5mm를 입어요. 근데 저희는 오늘 3mm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바닷물이 너무 따뜻하고, 곶바닥이라는 거는 가까운 바다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 바다에는 이제 해조류가 거의 사라지고 이제 백화현상이라고 해서 정말 그냥 돌밖에 없는, 돌도 썩어간다고 해야 되나? 모래화되는 사막, 그렇게 되는 백화현상이 지금 많이 일어나는 추세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실질적으로 환경에 대한 게 탁 와닿아요. 내가 재작년에 그 바다에 똑같은 장소에 매일 가는데 작년에는 분명히 있던 풀이고 작년에는 어떤 그런 건데 올해는 가면 전혀 풀이 없고
어디 갔어? 진짜 내가 왔던 곳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엄청 많거든요. 해녀는 바다의 리듬을 고스란히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그 속에 있는 생명체뿐만 아니라 울렁이는 파도를 온몸으로 느끼고 물이 드는지 나가는지 바람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는지를 몸의 경험으로 아는 사람들이었다. 해녀들에게 바다는 먹고 살기 위한 장소 그 이상이었다. 엄마도 했는데 저희 엄마가 청각장애를 갖고 계세요. 그래서 뭐라고 할까, 바다에서만큼은 엄마가 자유로워요. 저도 엄마가 제가 물질하는 걸 엄마가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엄마의 그 자유로움을 너도 만끽해봐라. 일상생활에서 너무 힘들고 너무 지치고 이럴 때 진짜 바다 들어가면 그 어떤 소리도 안 들리잖아요. 그 어떤 방해도 맞지 않고 오로지 나의 시간이라서 저도 이 바다 안에 있는 시간이 가장 행복할 때가 많아요.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 있으신가요? 가장 기억에 남는 네, 있어요. 정말 좋은 질문. 제가 항상 물질할 때 돌고래를 만나는 건 아닌데 한 번씩 돌고래를 만나게 되면 저는 그때 안개가 껴 있어가지고 안개도 끼고 좀 상문이랑 좀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그 배알 소리를 못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막 하고 있는데 뭐가 대여섯 마리가 내 앞에서 움직이는데 다 밑에서 계속 돌고래가 노는 거예요. 내 닷 아래에서. 그 닷을 못 떼겠는 거예요. 들어가서. 너무 겁이 나니까 이 태학 있잖아요. 태학을 내가 잡고 너무 궁금한 거예요. 얘가. 그래서 옆에 딱 들어가서 얘가 놀고 있는 걸 계속 봤거든요. 근데 큰 어미가 자기 옆에 오른쪽에 새끼를 같이 데리고 노는데 그 장면이 그 고래의 그 빛깔과 그 눈과 그 애기하고 엄마의 그 교감을 하는 거 보니 너무 좋은 거예요. 그가 이렇게 이쁜 거였구나. 그러고 나서는 지금 돌고래 와도 그렇게 겁은 안 내거든요. 해녀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내가 있는 곳에서도 바다를 느낄 수 있었고 그 속에서 그들이 느끼는 자유와 평온이 내게도 가득 채워졌다. 하지만 바닷속에서 돌고래를 맞닥뜨렸을 때 그 느낌은 이곳에서는 도저히 가닿을 수 없는 아득한 것이었다. 나도 그것을 느껴보고 싶었다.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혼자서 아등바등 살아남으려 애쓰지 않아도 괜찮은 해녀 공동체의 보살핌이 그리웠다. 맨발로 함께 걸었다. 동북마을 올레길 돌아 흐리고 검은 바다로 들어선다. 파란 깃털 파르르 직박구리 하나 앉았다.